네, 현재는 장 마감 3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고요. 코스피 0.23% 오름세, 코스닥은 1.19%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장 마감까지 또 마감을 산다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정태근 팀장, 송동현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의 키워드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키워드 안에서 종목을 고르셨는데요. 대세는 빅데이터라는 키워드와 건설 성장과 특별 테마라는 키워드를 고르셨는데 요즘 송동현 대표님 좀 테마 쪽에 집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향후에도 좀 펀더멘털이 괜찮은 그런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바로 설명하면 되나요? 아니요. 네. 네. 네, 그러다가 또 혼나시죠. 네. 대세는 빅데이터라고 했는데 네. 빅데이터 이야기가 최근에 좀 조용했었는데 무언가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뉴스가 나왔나요? 이것도 테마입니다. 아, 대선 테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종목으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이 선택한 키워드 안에서 어떤 종목이 선택이 되어 있을까요? 열어보도록 하죠. 송도현 대표님은 부산 산업을 갖고 오셨고요.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은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오늘은 그럼 테마 대 테마에 한번 대결이 될 것 같은데 부산 산업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소재한 이제 레미콘 회사이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시멘트 가격값 인상이 굉장히 큰 이슈죠. 이제 7% 정도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에 맞게 레미콘 가격도 역시나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이 기업의 이제 이익이 좀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과 함께 본업에 대한 성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건설 경기 성장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건설 경기 성장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022년도를 바라봤을 때도 연간 4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성장 흐름이 나와주면서 역시나 그 건설 쪽에 대한 성장에 대한 여력도 남아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특별 테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두 가지의 테마가 이 기업에는 있습니다. 바로 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바로 남북 경협 관련된 테마라는 것이죠. 가덕도 신공항을 한번 본다면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이제 법안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주변에 벌써부터 이 부동산 가격들이 이제 급등을 해주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질 때 그 부수 효과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할 전망인데요. 거의 100% 이상 성장을 가능할 정도의 신공항의 부수 효과가 있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100% 이상의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가덕도 신공항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또 부산산업이 부산에 소재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부산산업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철도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남북 경협의 수혜주라고는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철도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있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부산산업은 남북 경협 테마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총이 약 1,700억 수준에 불과하고 있고 향후에 어떤 성장 여력만 본다 하더라도 고점인 약 20에서 25만 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또 그런 가격대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부산산업 지금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오늘도 김정은이 또 한마디 했죠. 미국과의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또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또 단기적으로 좀 오를 수 있는 또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16만 5,500원에서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부산산업 한번 말씀드렸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 목표 주가 20만 원, 순저가 1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또 빅데이터라는 키워드의 탈을 쓴 테마주, 정치 테마주 공개해 볼게요. 네,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지금 윤석열 테마를 일단 묶여 있는 상황인데 그 이전에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클라우드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진출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과 부산 쪽에 이 데이터 센터를 4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그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인 쿠팡과 그리고 배민 이런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에
LG U+의 ID 센터를 그러니까 서울 논현에 있는 IDC 센터를 임대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최근에 홈플러스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뭐 국내 대기업 10개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마 삼성, 현대 뭐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부산 강서구에 가덕도에 있는 부산 강서구에 지금 3조 원을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데 아마 다 완공이 되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3월 달부터 일단 그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존, 구글, MS와 같은 아시아시피 빅테크 기업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 현재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다시 한번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의 어떤 바람이 좀 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블록체인이라든지 코딩 전문가들과 어떤 만남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앞으로는 이제 정책을 구성을 할 때 데이터 기반 어떤 사전 조사라든지 사후 설득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미래 데이터 기반 정책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좀 유추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IT 소프트웨어고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가비아라든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데이터 솔루션 그리고 오픈베이스, 오픈베이스는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차원에서 일단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솔루션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7,600원 이하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매수가 대비 10%인 8,360원, 손절가는 7,3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